안녕하세요. 탱크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이후에 12월 5일과 13일에 두 개의 영상을 만들고 약 3개월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비상계엄령의 대반전 시나리오를 부정선거 수사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언론의 내란 선동 그리고 불법 탄핵과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그리고 반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은 큰 혼돈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의 매우 편파적인 이 재판 진행 그리고 홍장원의 조작된 메모, 곽종근의 조작된 증언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내란 혐의 그 자체도 제외한 초유의 탄핵 심판이죠. 당연히 기각되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들은 온갖 부정과 불의한 방법, 불법으로 지금까지 탄핵 국면을 이끌어 왔습니다. 없는 사실도 거짓으로 만들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을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죠. 이미 저들은 지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잠시 멈춰섰을까요? 왜 끝까지 이 대통령을 직위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멈추어 섰을까요? 바로 국민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죠. 현장 집회에서 지금 탄핵 반대 인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각 대학들마다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삭발식을 열며 대국민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두려운 것은 바로 국민 여론 하나뿐입니다. 그동안 잘 먹혀왔던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제 깨어난 계몽된 국민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3월 15일 연합뉴스에서 무려 8년 전의 기사에 관해서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그 유명한 최순실 게이트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그래서 국정을 아주 잘못 이끌고 있다 라고 해서 국내외 모든 언론을 도배한 그 보도 기사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런 거짓을 유포하는 행위는 가장 사탄적인 행동입니다. 반드시 지옥 같은 뜨거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대로 국민 여론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이 작전을 멈추고 일부 후퇴하고 이것을 그만둘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것은 엔드게임이죠. 한쪽이 어떻게 보면 끝장이 나야 하는 그런 지금 싸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민 여론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국민이 대통령을 마땅히 탄핵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소 기준에 도달한다면 저들은 대통령 제거 작전을 시행하고 말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하는 애국 국민들, 그 세력들은 강제로 해산시키고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대통령도 3,0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구속하는, 불법 구속을 하는 저들이 애국 국민 세력들 해산하는 그것은 우습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국민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적인 뉴스를 크게 만들어서 국민의 관심이 이 대통령에서 멀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가령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삼기 좋은 유명인 또는 연예인에 관한 사생활 이슈를 크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들을 정말 개, 돼지로 여기는 것이죠.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뜨겁게 반응하다가도 나쁘게 얘기해서 이 개처럼
지저대다가 다른 이슈를 또 던져주면은 금방 잊어먹고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이 악의적인 선동, 그리고 이 초보적인 여론 선동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초대형 사고를 만들어서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배가 침몰한다든지,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거대한 산불이 난다든지, 심지어 댐이 무너져 도시가 물에 잠긴다든지, 국가 기관 산업인 전력, 수도, 통신, 에너지 관련 초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기획된 반국가 테러 행위겠죠. 하지만 은밀하게 작업을 한다면 그것을 규명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죽는 것쯤이야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을 자들이 바로 중국, 북한의 공산당 세력들이죠. 세 번째, 만약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실패한다면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을 시해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에 다시 재심이 열린다고 합니다. 2015년 2월 19일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변호를 맡은 이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이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친동생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미 사형은 당했지만 그 행위가 사형당할 악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위한 선한 일, 공로이기 때문에 역사가 다시 재평가를 하여 김재규를 무죄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45년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그 김재규라는 사람을 다시 국가 민주화 유공자로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법적 논의, 그 논의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꺼림칙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우리 유흥을 줄여야 하고요. 경건 생활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자유의 축복을 물려줘야겠습니다. 또한 저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축복 속에 번영하고 발전한 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킵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